이경자 대표님께서 정말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경자 대표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동지의 한 분입니다. 예, 또 오늘 이렇게 저와 동갑이라고 하신 우리 김진태 위원님을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토론회를 가진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가 운이 참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동갑내기인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운이 참 좋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탈북한 지 22년째입니다.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망되기 직전까지 선전했던 이상사회가 북한에서는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김일성이 선전했던 이상사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김일성의 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책을 쓴 분도 한 분 탈북자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선전만 하고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계속 나쁘다고 선전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고민으로부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읽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었구나, 이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북한이랑 대한민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48년 이전에 정말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었던, 늘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이 가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선전했던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의 오늘의 풍요와 이 번영은 바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번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혜택 속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공짜를 좋아하고, 이런 인간의 아주 나쁜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나머지 기득권에게 기대어서 무엇이나 다 공짜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히 입안으로 자연이 떨어져 들어오기를 바라다 보니까 도둑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도둑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이 힘들여 일한 것을 다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배급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따라서 김일성이 주는 배급을 받으면서 전 국민이 도둑화가 되어갔습니다. 저기에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그 배급은 늘 부족을 가져옵니다. 늘 모자라고, 늘 배고프고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서 나갈 때, 직장에 출근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느냐? 오늘은 가서 무엇을 훔쳐서 우리 집안에 부족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위가 도둑이니까 아래도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일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 써본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해온 일은 체제를 뒤집어 엎고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삥뜯기 하고 이것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도둑이 아닌 대도둑들이 점령한 이런 도둑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뭔데 최저임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뭔데 최저임금을 주라고 강제를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사적 재산권 침해이고 이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억제하는 폭력입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배급을 주기 위해서 배급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급은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신발 종류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차별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게 되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평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 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 김일성한테 줄을 잘 서게 되면 식용유를 조금 더 줍니다. 김일성한테 줄 서지 못한 정말 이 피압박 이 민중은 식용유를 아주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용유를 조금 더 타기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실적으로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느냐? 감성적으로. 그래서 무한정 용비 어천가를 불러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이 만드는 것이 뭐냐?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아무 잘못을 저질러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언론은 용비어천가를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심지어 대깨문까지 나왔습니다. 대깨문. 대깨문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적화 전략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것을 걱정하지만 저는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국회에 암덩어리로 들어앉아 있는 이 종북 세력들, 공산주의 추종자들, 정부를 강탈한 이 공산주의 추종자들, 사법부를 강탈한 사법부에 은밀히 침투한 이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 기회주의 세력들, 권력 지상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손들어준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그 정말 거지 근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도둑들을, 이런 역적들을 국회에 보내고 청와대에 보내고 사법부에 보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자유권이, 사적 재산권이 보호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웰빙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끔찍달싹 못하고 있느냐? 저는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초보적인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었고, 사실 그 적들도 깨끗하지 않아요. 선혜원 보셨죠? 집이 16채랍니다. 예, 이 정부에서 가장 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뭐 부동산 10개 가지면 안 된다며요. 부동산 몇 개 가지면 안 된다며요. 근데 이 여성은 집을 16채 사고, 거기다 땅도 새 것을 사고, 거기다가, 그건 누가 믿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 아주 끝발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친구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됐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이게 무슨 나라야? 대통령 마누라랑 친하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마누라하고 친하면 저렇게 집을 몇 채씩 사도 되고,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건국정신에 맞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가슴을 치고 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로서, 폭력도 아닌 선거로서 저런 쓰레기 같은 대도둑 강도 집단을 청와대에 꽂아놓고, 예, 국회에 침투하게 만들고 사법부를 강탈하게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땅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진짜로 국민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에서 또 한 가지 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진짜 내 나라기 때문에 지키려고 아스팔트에서 3년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내 나라기 때문입니다. 왜 내 나라냐? 이 대한민국에는 나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내 재산이 있고, 나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들이 뭘 민주주의 했습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요즘에 물어봤어요, 정치학자한테.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래요. 그럼 1인 1표제 언제부터 했습니까? 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1인 1표제 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민주주의 다 된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럼 거기 그때 다 됐는데 뭘 민주주의 하냐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대통령을 뽑는 거래요. 아니, 대통령 다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주화 세력이 한 민주주의가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역적 행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들이 유공자라 그래가지고 돈을 공짜로 때려봤습니다. 북한하고 같은 게 뭐냐면, 북한의 백두산 줄기, 빨치산 줄기, 무슨 줄기를 타고나게 되면 유공자가 돼가지고 다 공짜로 많이 받는 거예요. 전 국민이 굶어 죽을 때도 그 자들은 특별히 배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고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선혜원에 붙이는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선혜원한테 유공자 칭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에는 지금 5.18 줄기, 예, 문재인 줄기, 예, 이 공산주의 줄기들만 대우받고 공짜로 일 안 하고 처먹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끝내라 그래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정직하지 못함과 공부하지 않은 무식함과 남에게 기대어서 얻어먹으려는 거지 근성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적화가 북한의 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적화는 우리의 게으름과 정직하지 못함과 성실하지 못한, 그리고 남한테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우리의 거지 근성에 의해서 표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 예,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가 김진태 위원님께서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신다는데,
제발 자유한국당이 투쟁력 있는 정당으로 일신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꼭 지켜서 우리 아이들이 어깨 펴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